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찌 이러십니까? 현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시하겠다고 하셨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찌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편리함을 앞세워서 위험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법령의 개정으로 안전을 뒤로 하게 하셨는지요. 전동 킥보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측면에서 현행 법령을 강화시키지는 못한다 해도 어찌 탁상 정책에 의해서 완화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대통령님이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니 정령 딱하기만 합니다. 킥보드를 타려면 16살 이상으로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으로 13살 이상이면 아무나 아무 조건과 제한 없이 또 보험도 없이 차도고 인도고 휘몰고 다녀도 되도록 하였으니 이로 인한 사고의 급증이 너무나도 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 계양구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해서 크게 다친 사고를 비롯해가지고 킥보드의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긴 2명이 타서는 안 된다고는 규제도 없지요.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된 킥보드 관련 사고는요, 886건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6배가 늘어난 것을 보게 되면 날이 갈수록 킥보드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법은 거꾸로 완화로 가고 있으니 걱정이 될 뿐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이 완화된 배경을 보게 되면 작년 3월 18일이죠. 대통령 직속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제도 혁신회의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자 해가지고 시속 25km 이하의 속도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도록 하고 16세 이상을 결과적으로 13세 이상으로 낮추면서 운전면허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5월 20일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동 킥보드를 최고 속도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도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13살 이상이면 타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킥보드의 안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제한 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 규제한다 하였지만 시속 25km 속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뛰는 속도보다 빠르지요. 또 시속 25km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자전거도 그냥 추월하는 속도이고요. 이 속도 상태에서 충돌하게 되면 킥보드를 탄 사람은 그냥 앞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어가지고 최근에 사고 살행 것을 보게 되면 자동차가 왔을 때 킥보드 탄 사람은 맨몸으로 그냥 충돌하기도 하고 또 연석에 머리를 충돌하게 되어서 얼굴과 머리에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킥보드 바퀴 한번 보시죠. 7인치뿐이 안 됩니다. 이 작은 바퀴로 운행하다가 작은 돌멩이라도 툭 치게 되면 또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는요, 그냥 앞으로 킥보드 탄 사람 꼬꾸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지요. 그런데 그나마 안전장비라고 하는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안전은 정말로
제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도 13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은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해놓았으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인데, 학생들이 킥보드 이용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도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야 된다고 하는 교육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킥보드의 숫자 생각해보면 어린 청소년의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자, 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대여 업체를 통해서 빌려 타는 것입니다. 국내에 한 13개 정도의 대여 업체가 있는데요, 아무 대여 업체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핸드폰에 웹을 깔기만 하면 길 아무 곳에 놓여있든 킥보드에 이 웹만 딱 갖다 대면요, 바로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길거리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또 아무 곳에나 그냥 놔두고 가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행 거리만큼만 이용료를 내는 방법이 그 킥보드를 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무 데나 놓고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아무 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에다가 자기 핸드폰에 앱을 갖다 대면 또 킥보드가 키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킥보드를 대여해서 타는 방법입니다. 이 자동차 렌트는 렌트 회사에 가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또 그것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킥보드는 말이죠,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것을 웹만 갖다 대면 타게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정한 장소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아무 곳에나 버리듯이 놓고 가버리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킥보드는 도로 내에 방치물이 되다 보니까 도로의 환경미화 저해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보행 방해물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방치물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킥보드를 직접 돈 주고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킥보드 가격은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구입하는 젊은 층이 많아가지고 출퇴근에 또는 거리 이동에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은 등하교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발빠르게 킥보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께서는요, 위험을 알고 있다 보니까 사주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용돈을 또 모아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부모님이 알까봐 집 주위에 몰래 숨겨놓고 이용하고 있는 그 숫자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 운동장 앞에 줄줄이 세워져 있는 킥보드의 실태를 보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가르쳐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킥보드를 킥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불쑥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등을 위협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보행자는 물론이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옆에서 추월해 나오는 킥보드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자동차 운전자로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 사고 위험을 자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킥보드를 고라니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보다 몇 배 이상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련한 교통사고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2017년도에 117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225건이죠. 작년도에는 447건, 자꾸자꾸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고 건수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 2018년도에 부상자 238명, 사망자 4명, 작년도에는 473명의 부상자에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도 688건으로 매년 20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게 되면요, 킥보드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죠. 얼마 전에는 킥보드에 2명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하면은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헬멧도 안 쓰고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냥 자동차에 부딪히고 도로에 나드는 것이다 보니까 사망은 물론이고요, 몸을 크게 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편리함만 앞세워서 무슨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미명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화되다 보니까 이 법이 또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자라고 하면서 법안을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국회입니다. 이제서야 일부 대업체에서는 16살 이상에게만 대여해 주겠다, 또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3km로 낮추겠다, 또 헬멧을 무조건 권장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런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그저 권장사항일 뿐이지,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킥보드를 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안전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최소한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을 수료해야 된다. 그 수료하는 자만이 킥보드를 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둑을 두다가 잘못 두면 다시 두면 되고요. 또 연주나 노래하다가 박자가 틀렸거나 가사가 틀리면 다시 하거나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결코 다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킥보드 이용의 법령이 안전 강화가 아닌 안전 후퇴가 되었으니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리함에 불편함이 있다 해도 이것을 감수하고 안전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